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정확히 12월 1일, 이때 주가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하락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낙폭을 확대를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살짝.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고, 좀 차이가 좀 있는 상황들인데, 확실한 거는 시장이 요즘엔 재미가 없습니다. 계속 코스닥도 지지부진하면서 박스권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뭐 아무리 하락을 많이 한다 그래도 저는 한 이 정도 수준 한 2280, 90, 2290포인트, 80포인트, 70포인트 한 이 수준 2270포인트 하락을 한다 그래도 한 이쯤까지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저가 매수세. 일단 뭐 시장이 재미가 없다. 진짜 저도 무료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종목들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아, 지금 이래요.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1%, 2% 깨작깨작 떨어지는 것도 1%, 2%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떨어지는 종목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두산 피었어요. 15일에 슈팅 흐름 나왔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길래 좀 철렁했거든요. 외국인 기관 오늘 순매수 흐름들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들을 이제 전략 계산기로 가지고 좀 계산을 좀 해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항상 우리 4만 원대 이전에 5만 원대도 그렇고 4만 원대도 그렇고 주가가 떨어져도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피어스는 처음으로 어떻게 대응 잡아가는지 이렇게 엑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4만원 고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이제 4만원에 평균 단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4만원으로 잡으면은 36,000원, 32,400원이잖아요. 자, 여기 생각을 해놓을게요. 적어 놓을게요. 4만원, 36,000원. 그리고 32,400원. 자, 그리고 5%, 10%입니다. 그리고 5% 하면은 10% 되고, 10% 하면은 20% 총비중이 되겠죠. 비중은 5주가 될 수도 있고, 5주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 있어요. 금액으로 5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5주로 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50만 원 하면은 주가가 더 싸진 상태에서 50만 원이니까 수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 10%라고 했을 때 평균 단가 여기 보면은 36,000원, 31,400원일 때 내가 4만 원일 때 5%, 36,000원일 때 5%.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가 대응 후에는 38,000원이 되죠. 38,000원. 그리고 이제 32,400원일 때 10%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를 더 매수를 하면은 35,200원이 됩니다. 평균 단가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35,200원일 때 1차 합격가 38,720원이 오면은 아니면은 뭐 32,400원이 오면은 10% 이거를 날려버려요. 그러면 현금이 또 1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에서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가. 그러면 10%에 대한 이게 또 이제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이 현금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35,200원에서 10% 비중만 갖고 있는 게 되고 10% 100만 원은 현금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38,750원이 되면은 내 평균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비중을 이 이상부터 4만 원까지 야금야금 정리를 해서 가는 겁니다. 전략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4만 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가격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 4만 원. 자, 일시 100천만 4만 원이죠. 4만 원. 그리고 36,000원. 여기 36,000원. 36,000원. 여기죠. 여기. 딱 여기. 자, 그런 다음에 이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32,400원. 여기입니다. 딱 지지 구간들 딱 나오죠. 이때 많이 이제 좀 흔들리셨겠지만은, 이렇게 큰 낙폭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는 주가가 거의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가 빠져버리는 거는 조금 어렵죠. 힘들죠. 자, 1차, 2차, 3차. 일단 손절 가격은 여기서 나와주는 거는 손절가는 29,920원 수준인데 29,000원은 훨씬 넘어갔다가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게 저항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해요. 고점에서 많이 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1차, 2차, 3차, 뭐 4차까지 잡든지 4차까지 하면은 이게 뭐 40% 비중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2.5% 하면 됩니다. 2.5%, 2.5%이 반올림 되는데 자, 2.5%, 2.5% 하면 5% 이렇게 되죠. 자, 5%에서 여기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5% 여기서 2.5%, 2.5%, 5%면 총 10%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조절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가는 거다. 자, 일단은 4만원이셨던 분들,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3차 매수 32,400원에서 했으면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되죠? 35,200원이 된다고 했죠. 자, 32,500원 잡아볼게요. 35,200원, 500원, 32,500원. 자, 그러면 1차, 2차, 3차 대응을 잡았을 때, 여기, 장기 평선이 딱 여기, 고점 35,15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대응을 잡았던 것들, 내가 5%, 10%로 들고 있으니까 10%를 추가 매수했을 때 52,200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0%를 하는 거죠. 20%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평단이 35,200원에서 뭐 20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20주. 그럼 여기서 10주를 정리를 해요. 그럼 이게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만 원이 현금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좀 복잡하겠지만. 자, 그럼 이제 내가 32,500원에서 10주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가가 또 떨어지면은 또 대응을 하면 돼요. 또 대응을 하면 되죠. 여기서 32,400원 또 오면은 또 재매수를 하면은 평균 단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야금야금 올라가면은 여기서 수익 구간에서 이제 대응을 잡고 난 다음에 36,000원 위로부터는 이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야금야금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정석이에요. 자, 우리 얘기가 있어요. 3세판이다. 3세번이다. 3번을 공을 들이면은 무너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여기 무너지는 케이스가 좀 있긴 하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무너진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저항 구간에서 잡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1차, 2차, 3차. 자, 이 전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들이 좀 나쁘진 않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소식들을 보니까 두산 피어셀. 자, 이게 제가 4분기, 내년, 내후년 1조 5천까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열심히 드렸었는데 결국 그 얘기예요. 두산 피어셀에 대해 국내 시장 확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가시가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게 계속 밀리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4분기 두산 피어셀 예상 매출액은 전년도기 대비 8% 감소한 1,204억 원, 올해 영업이익은 21% 감소한 70억 원으로 예상을 했다. 예상 영업이익은 분기 대비로는 흑자선언할 전망이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가 크지 않고 일단은 지난해 말 대형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탓에 전년 대비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올해 누적 수주 규모는 가이던스의 목표 그게 있죠. 수주가 다소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간 수주 공백이 구조적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연에 대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두산 피어셀의 누적 수주는 186, 가이던스 240으로 제시됐다. 4분기 들어서 142메가와트의 신규 수주가 추가됐는데 누적 수주가 186메가와트로 가이던스는 240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86메가와트까지는 수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내년에 지난달 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발표를 했고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수소개정법이 진행이 되고 최근 진행된 105메가와트 규모의 중국 수출 경우 수출 대상의 GKRG 테크놀로지와 조인트 베저 설립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오늘 주가에는 조금 있었죠.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줬는데 악재로 인한 조정이라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면서 바로 이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36,000원까지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 대응을 좀, 제가 이제 4만원 기준으로 대응을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37,500원 부근으로, 아니죠. 37,500원 말고, 35,000원, 36,000원 부근으로 제가 다시, 이걸 계산을 좀 해드리면은, 상황마다 다 틀리겠죠. 그러면은 29,160원, 32,400원. 확실히 싸게 잡는 게 훨씬 이득이 되겠죠. 29,160원. 아, 여기 저점이 31,350원이었으니까 3차 매수까지는 아직 안 왔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1차, 2차 36,000원, 32,400원이면은 36,000원. 그리고 이때 32,400원. 2,400원까지 왔으니까 여기 저가도 32,150원이니까 가격이 왔겠죠. 자, 평균 단가에 따라서 대응은 유동적이게 잡아간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올라갔을 때 현금 확보를 비중을 또 축소를 시키는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것들 명심하시고, 우리 두산 퓨어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또 떨어지면 평균 단가 낮추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을 공을 들이면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있듯이, 우리도 공을 들여서 한 종목 한 종목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장세다. 특히 두산 퓨어셀은 그렇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대응에는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확실히 잡아가자고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인 거지만, 우리가 여기 이론에 좀 통달을 하면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사람이 좀 되고 싶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이 종목을 시청하고 싶다, 또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